반갑습니다. 예. 혹시 여기 여자 개발자 모임처럼 커뮤니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남자분도 되게 많으시죠? 예. 와, 저희가 다음 주 5월 24일이 10주년이에요. 벌써, 예. 그래서 그날 그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다음 달 6월 10일 토요일에 그 10주년 세미나를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남성 쿼터제를 둬서 30분을 개최할 거예요.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면 남녀 똑같이 모으면 150명 중에 149명의 남성분들이 접수를 하셔가지고 예, 어디서 이렇게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쿼터제를 둬가지고 남성분들은 뭐 30분 정도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5월 25일 정도에 저희가 온오프 믹스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여기 계신 남성분들 관심 있으시면 예, 많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5월 25일이고요. 어,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검색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검색 쪽에서 저는 이제 랭킹 모델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검색할 때 1위 문서에 뭐가 나오는지, 2위 문서에 뭐가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페이지까지 안 가고 첫 페이지에서 거의 소멸하는. 그래서 첫 번째 뭐 김건모를 검색을 하면 첫 번째 문서에 뭐가 나오나, 뉴스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그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뭐 가중치를 매겨서 실제 이제 그 검색 엔진에 붙이는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팀에서 10명 정도 했는데 그 주피터 파이썬이랑 판다스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실제 현업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개발도 하시고 파이썬을 조금 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 해볼 수 있도록 거의 데모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PC가 있으신 분들은 아나콘다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나콘다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OS별로 다 다운이 되어 있는데 파이썬 설치하고 뭐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해도 되지만 아나콘다만 설치를 하면 전혀 신경 안 쓰고 한 번에 다 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는 뭐 텐서플로우를 나중에 쓴다고 하면 아나콘다를 통해서 또 텐서플로우를 뭐 npm 인스톨 뭐 그런 것처럼 뭐 yum 인스톨 뭐 그런 것처럼 아나콘다의 콘다를 이용을 해서 텐서플로우도 쉽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얘가 굉장히 무거워서 노트북이 좀 오래됐다고 하면은 미니콘다를 또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미니콘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설치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은 저는 기준이 2.7로 진행을 했고 현업에서도 3점대보다는 2점대를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파이썬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맞네요. 그러면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실제 홈에 이렇게 아나콘다가 새로 생성이 돼요. 그럼 뭐 배시 프로파일이나 그런 데에서 다 이렇게 환경 설정이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빈 파일에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들 뭐 레디스라든지 주피터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이썬 버전을 보면 아나콘다의 2.7.11로 설치가 되고 또 콘다 리스트로 하면 실제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치된 그 패키지의 리스트도 전부 나오고요. 그리고 아나콘다로 설치된 파이썬의 몇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뭐 풀 네임 해서 뒤에 파이썬으로 소속되어 있는 모든 패키지들의 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하고 끝냈고
이제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면은 저는 맥 OS X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손쉽게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컬호스트로 주피터 노트북 써보신 분 계신가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파이썬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인데 그 인터랙티브하게 웹 UI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바로바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나중에 HTML로 익스포트도 할 수 있고 PDF로도 익스포트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뭐 엄청난 데이터 사이즈를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기는 조금 버겁지만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 분석하기로는 굉장히 최적화된, 그래서 개발을 잘 모르고 코딩을 모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분석가들도 거의 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걸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코딩을 하고 있죠. 개발자가 아닌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뉴를 해서 뭐 텍스트 파일, 파이썬 파일을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폴더 형식으로 패키징도 할 수 있어요. 얘가 다양한 커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파이썬 2점대로 지금 노트북을 이용할 건데 3점대 커널로 실행만 하시면 노트북에 이제 파이썬 3라고 커널이 생기고, 저는 회사에서는 이제 파이스팍, 그 스팍 스트리밍 그리고 파이썬으로 된 스파크를 이 주피터에서 돌리거든요. 그걸 나중에 실행을 하시면 여기 노트북스 아래에 뭐 파이스팍이 나오든지 그냥 스팍도 나와요. 그래서 커널을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분석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폴더를 하나 만들면 이게 조금 불편한 게 폴더를 만들면 undefined이라고 이렇게 하나 나와서 이걸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리네임을 해줘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불편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여기서 하나 파이썬 2에 이제 노트북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뷰티 웃지 마시고요. 뷰티 하나 만들면 여기 이제 확장자가 IPYNB 이걸로 생성이 돼요. 얘는 그 개인 GitHub 계정에서 파일 올리면 그 개인 GitHub 뷰어가 제공을 해줘서 GitHub에서도 이 노트북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몇 버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는 모르겠지만 저번까지는 지원을 안 해줬어요. 이 MB 뷰어, 주피터 노트북을 볼 수 있는 뷰어를 지원을 안 해줬는데 한번 제가 GitHub에다 문의를 해보니 언젠간 될 것이다라고 그때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됐는지는 확실히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개인 계정 GitHub으로 이 아이파이썬의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커밋을 푸시를 하면 뷰어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조금 또 알아두실 게 얘를 클릭을 하면 상태가 러닝으로 돼요. 그래서 러닝 보면은 여기 쭉 나와요. 근데 제가 뷰티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다른 분이 이 파일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르고 저장을 눌렀어요. 막 테스트를 해보다가.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여기 조금 그래서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좋고, 그러면 이제 싸움 나죠. 다 데이터 분석했는데 초기화가 되면 백업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있고, 얘가 한번 열고 나면은 계속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안 쓰는 것은 조금 수동으로 셧다운을 해주면 좋아요. 물론 자동으로 하는 게 뭐 어딘가는 있고 쉘 스크립트를 만들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뒤에도 잘 보이세요? 그 리눅스 명령어를 느낌표로 둬서 바로 여기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번 해볼게요. 얘가 있어요. 느낌표 하고 ls. 그 윈도우는 모르겠는데 맥은 Shift 리턴이에요. 치면은 여기 이쪽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명령어 하고 그리고 주석 처리하고 뭐
pwd 이런 식으로 바로 리눅스 명령어를 여기서 바로 칠 수가 있고, 그리고 Shift 엔터 리턴을 계속하면 새로운 행이 계속 생겨요. 여기에 실행되는 그 시퀀스 넘버가 생성이 되고,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이제 물론 판다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면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 되셨으면 이렇게 PIP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썬 코드라든지 그 다양한 이제 파이썬 기반의 데이터 분석,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제 툴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도 여기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리고 마크다운도 여기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제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 다시 수정이 되고요. 주피터 샵하고 주피터 노트북이란 해서 마크다운, 기존 디폴트가 코드인데 저는 마크다운으로 해서 시프트 리턴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저 그 현업을 개발 그 검색 쪽에 있을 때 이 노트북 안에서 전부 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타이틀도 예쁘게 만들어서 바로 팀장한테 보고했어요. CTR이 기존과 기존 뭐 오픈 전과 오픈 후에 CTR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URL만 딱 던져줘요. 주간 보고 할 때. 그러면 알아서 보고. 굉장히 편한 이제 도구죠. 그래서 HTML 거의 쓰진 않지만 만약에 쓸 경우에는 이렇게 퍼센테이지 2개 붙여주고 뭐 CSS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프트 리턴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텐데 똑같아요. 임포트하고 판다스 한 다음에 as alias. 그래서 판다스의 버전을 보면은 저는 0.1.8이고, 판다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랑 시리즈라는 데이터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를 뭐 정제도 하고 그리고 뭐 변환도 시키고 다양한 것을 가공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도 이게 강력한 게 데이터의 평균 분산, 뭐 최대 최소값 그런 것들을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하나 그냥 코딩할 필요도 없이 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얘가 뭐 코렐레이션, 데이터 간의 이제 연관성 그런 것들도 함수로 가지고 있어서 그냥 요 데이터 프레임의 객체에다가 해당 데이터를 넣어주면 바로 코렐레이션의 관계, 그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데이터 프레임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걔를 뭐 그룹핑해서 각자 뭐 그룹핑을 하든지 아니면 조인을 하든지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뭐 여러 가지를 또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시리즈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을 다뤄요. 그래서 키 밸류 형식, 인덱스와 밸류 형식인데 제가 여기 PD 아까 알리아스 준 판다스.점 시리즈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넣고 인덱스해서 이제 컬럼명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공이 돼요. A, B, C, D. 뭐 만약에 인덱스를 안 넣고 디폴트로 그냥 하면 얘는 하나 여기 벌써 차가지고 한번 2로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뭔가 좀 데이터가 맞물렸거나 뭔가 커널이 다운되면은 그 ES키 누르고 숫자 5를 2번 누르면 리스타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리스타트를 해보는데 리스타트가 안 된 느낌인데 다시 지금 1번으로 됐죠. 시퀀스 넘버가 조금 시간 때문에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는 인덱스를 뭐 ABCD 임의로 지정을 해줬지만 그냥 디폴트로 하면은 그냥 시퀀스 넘버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키밸류 형식이기 때문에 시리즈 1에서 0번째 1로 또 했어야 되는데 0번째로 하면 이제 밸류 값이 나오죠. 근데 그냥 프린트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필드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지금 실행을 해서 프린트를 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 것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확인해 보고 싶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0번째가 11이고 그리고 시리즈 1에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밸류 값의 이제 2배 형식이 이제 나오고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 시리즈 안에 33의 밸류가 있는지 뭐 false true인데 왜 false가 나오지? 아, 곱하기 2를 했네요. 바꿨네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인덱스로 해서 A, B, C, D로 하면 뭐 시리즈 1점 뭐 A, 시리즈 1점 B 이런 식으로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리즈는 좀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어렵고 예쁘게 보이지도 않고 해서 대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써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 2차원 배열을 다루고 인덱스랑 컬럼 형식의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임의대로 이제 후보들이죠. 자, 문 후보, 레드준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7이고 이게 이제 투표율이에요. 자, 하고 실제 이제 PD 아까 판다스 점 시리즈를 했지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이 PD 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해당 데이터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표 형식으로 보여져요.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가독성도 있고 뭔가 데이터 분석하기 편하겠죠. 투표하셨습니까? 뭐 똑같이 이 데이터를 시리즈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냥 1번 찍으면 해당 밸류 요 레이트의 값이 이런 식으로 찍히고요. 요거를 행렬을 뒤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제공하는데 df 언더바 1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죠. 아까 제가 담은 거 여기서 점 대문자 t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행렬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콜론하고 첫 번째로 하면 이제 문 대통령님이시죠. 이제는 예,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굉장히 뭔가 간단히 지금 쉽게 봤는데도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히 데이터 샘플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캑을 들어보셨나요? 캑을에서 지금 가장 핫한 데이터셋이 타이타니코 그 생존자율 데이터셋이에요. 여기서 타이타닉 서바이버스 데이터셋으로 하면 여기서 캑을에서 로그인만 하면 다운로드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테스트 셋에다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트레인 셋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아까 CSV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내려오네요. 이렇게 내려오지? pd.탭 하면은 자동 완성이 돼요. 이 어디 왜 여기로 가 있니? 그래서 여기서 다운 로즈 트레인 CSV 하고 뭐 트레인 DF로 담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빨리 데이터가 한 890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이걸 써봤을 때 뭣도 몰라서 거의 800기가 정도 거의 아니 테라인데 800기가 뭐 그 정도 되는 데이터를 읽었더니만 커널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계속 돌고 있으면 비지라고 떠요. 바쁘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샘플링 몇 개 이렇게 또 샘플링도 단순히 그냥 샘플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분야에서 몇 개, 또 어떤 에어리어에서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또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이게 담았어요. 그래서 얘를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헤드로 하면 실제 그 컬럼 패신저 뭐 서바이브드 피크
클래스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와요. 디폴트가 5개고 여기서 뭐 2개로 하면 2개를 보여줄 수가 있고 10개면 10개, 1개면 1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컬럼, 어떤 피처, 인풋 데이터죠. 어떤 피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리 보기를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패신저 1은 단순 시퀀스 넘버예요. 그리고 서바이버드는 0이면 이제 사망자고 1이면은 이제 생존자. 그리고 P 클래스는 1등급, 2등급, 3등급. 퍼스트 클래스, 스탠다드 클래스, 그리고 이제 3등급이고 이름, 보통 이런 개인 정보는 데이터셋에 올리진 않는데 이름이랑 막 이렇게 성별, 나이, 그리고 뭐 함께 탑승한 형제 또는 배우자, 함께 탑승한 부모 또는 자녀 수, 티켓 번호, 요금, 그리고 선실 번호, 탑승한 곳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train df.safe라는 함수는 얘가 총 몇 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고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지 행렬을 보여주는 함수예요. 총 89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1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얘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describe 함수는 보시면 각 필드별로 카운트와 평균값, 표준 편차, 민, 맥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다 891인데 지금 나이만 714개네요. 왜 그럴까요? 네, 아니에요. 예, 아쉽지만 아닙니다. 널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 개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성격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널값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랍을 시켜요. 해당 로우는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 말고 널값이라도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이 널값을 뭐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요. 뭐 나이니까 0으로 하면 안 되겠죠. 0세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아니면 뭐 마이너스 1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또 리플레이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성격에 따라 달라서 하고 단순히 해당 데이터의 이런 전체적인 그 연산, 분산 뭐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 그리고 해당 필드만의 디스크라이브를 볼 수 있어요. 자꾸 내려가네요.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하고 왜 이렇게 내려가지? 이상하네. 서바이브도 한 다음에 뒤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디스크라이브 하면 이런 게 해당 컬럼에 대한 해당 피처에 대한 이제 디스크라이브로 볼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은 플롯이다 이런 거. 그리고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 이게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고 실제 엔트리가 몇 개고 그리고 인덱스가 뭐 0부터 890이고 해당 데이터 그러니까 피처의 뭐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개수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카피를 해서 그 엑셀은 안 되는데 넘버스에서 이렇게 붙이면 아이고 안 되네.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보고 그 엑셀이나 이제 지라에다가 문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표는 될 거예요. 이렇게 해요. 붙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죠. 기가 막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한번 해볼까요? 위에 들어가네요. 똑똑하네. 예,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그 컬럼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그 아까 df.컬럼명 헤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트레인 한 다음에 아까 대문자였어요 컬럼이. 그래서 자동 완성되니까 네임하고 헤드 그리고 1만 하나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개만 보여요. 그리고 그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서바이브드의 카운트를 보고 싶고 에이지의 카운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df.column.count를 하면 이렇게 서바이브드는 891개 로우를 가지고 있고 에이지는 71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피처들
그 다양한 그 11개의 컬럼이 있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피처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널 값인 것을 저는 드랍을 시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 아까 만든 트랜즈 df를 하나 더 생성을 할 거예요. 카피에 생성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뭐 필드를 드랍시키고 널 값을 바꾸고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이 커널 안에서 새로 그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고 싶은 또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카피를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필드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똑같이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했으면 얘도 똑같은 데이터 형식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로우를 하나 실행할 때 플러스를 넣어주고 명령어가 있는데 해볼게요. train div2.drop 하고 컬럼을 한 개만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 컬럼이 여러 개다 하면 배열로 그래서 name과 cabin 이렇게 둘 거고 그리고 패신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우고 그리고 여기서 드랍할 때 반드시 에러가 나는데요. 반드시 뒤에다가 ix1을 넣어줘야 돼요. 얘는 해당 컬럼을 제거를 하겠다라는 거고 0은 로우거든요. 그래서 1을 명시를 해줘야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피처들이 이제 제거가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헤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891개의 로우들이 전부 여기 보여져요. 한참 내려야 돼요. 그렇게 많이 내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참 내려야 되는데 물론 여기 스킵이 되어 있어요. 왼쪽 여기 한번 클릭하시면 조금 더 아이프레임 형식으로 줄어들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히든 사라져요.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드랍을 했어요. 드랍을 하고 헤드 다시 하면 얘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헤드.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뭔가 포맷으로 거기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에이지가 지금 플로우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티저로 바꿀게요. 나중에 이제 계산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플로트 에이지 같은 경우는 인티저 형식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넣고 대괄호 한 다음에 해당 컬럼 그리고 에지 타입 한 다음에 바꿀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기존에 그게 인티저였으면 이게 스트링으로 str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당 에이지에 넣어 볼게요. 그래도 에러가 나요. 그렇죠? 에러가 나면 cannot convert NA to integer래요. 아까 891개였는데 741개 나머지 그 널 때문에 지금 얘가 데이터 타입 못 바꿔요. 그러려면 그렇죠. 714개 이 미싱 밸류를 제거를 할게요. 그러면 해당 데이터 프레임 점 드랍 나 다시 해볼게요. 프레임 점 드랍 널로 하면 드랍 널로 해서 새로 이렇게 새로운 곳에다 다시 넣어주면 또 이제 df2를 나중에 확인하기 쉽겠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디스크라이브를 보면 이제 다 똑같아졌어요. 널은 다 제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널 제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인티저로 바꿀게요. 어디 갔죠? 네, 바꿨어요. 얘는 그냥 워닝인데 뭐 로케이션을 써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그냥 에지 타입 해가지고 해당 컬럼점 에지 타입 인트로 하면 이게 바뀌고 그래서 헤드를 다시 보면은 이제 바뀌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인포를 하면은 얘가 이제 아까 플롯 64에서 인트 64로 바뀌었죠. 굉장히 쉽죠. 이런 게 하시기에 쉽죠. 네. 그리고 데이터 필터링도 굉장히 쉬운데 우선 여기서 잠시만요.
추가하는 명령 단축키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레인 한 다음에 성별이 여성인 사람이 몇 명인지만 한번 볼게요. 대괄호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낱널로 해야죠. 트레인 df 그 성별이니까 해당 컬럼 넣고 이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컨테인즈 하고 피메일의 카운트 그러면 259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필터링 해도 되지만 똑같이 트레인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예, 똑같죠. 이런 식으로 편리하신 대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개 이상의 필터링 엔드 조건은 앰퍼샌드고 5어는 요거예요. 그래서 피메일이고 2살보다 작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메일이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손쉽게 굉장히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링 된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앞에다가 뭐 train, df, 뭐 필터 이런 식으로 또 담아도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컬럼을 드랍하고 미싱 밸류 제거하고 필터링 하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보여드렸는데 이 판다스는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그 매뉴얼 API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마다 구글에 검색만 하면 굉장히 다양한 그 레퍼런스들이 나와서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그냥 이런 표만 봐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CTR에 굉장히 민감하신 팀장님이 계셨어요. 오픈을 했는데 CTR이 나와야 된대요. 사실 검색 결과라는 게 물론 CTR은 또 좋지만 그래도 이제 한두 명 그 소수한테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CTR이라든지 뭔가 분포도를 좀 더 가시화하기 위한 그런 걸 그리기 위해서 매트플러립이라는 걸 그렸어요. 매트플러립 들어보신 분 계시죠?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트플러립은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데이터 분포, 정규 분포라든지 뭐 패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히스토그램이나 뭐 파이 그래프, 뭐 박스 플롯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트플러립이 아니라 또 다른 또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은 또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임포트 시켜요. PLT로 할게요. 그리고 해당 노트북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넣으면 노트북에서 그래프 확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고 그 다음에 피규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캔버스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캔버스. 그래서 하면 여기는 이제 뭐 캔버스만 그린 거니까 확인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피규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디폴트의 캔버스가 그려지고 그 피규어 사이즈로 하면 이제 몇 곱하기 몇 이런 포인트라든지 DPI까지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고 그러면 생존자와 사망자 수에 대한 바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래놨네요. 타이틀 안 그렸군요. 어떻게 하냐? 아까 그 낱널 df 한 다음에 그 생존자 사망자 수니까 서바이브드의 필드 그리고 밸류 카운트 요것도 굉장히 막강한데 아까 서바이브드는 1과 0이 있는데 이 밸류 카운트를 이용하면 1이 몇 개인지 그리고 0이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플라스를 그리겠다. 종류는 바그래프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망한 수가 훨씬 많죠. 400명 정도 되고 생존자는 260명, 80명 정도 되네요.
이런 게 좀 나와요. 얘가 없애고 싶으면 세미콜론 하면 쉬워져요. 그리고 표에다가 타이틀 그리고 싶다. 타이틀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뭐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저는 카피해서 지라에다가 페이스 붙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좀 안 이뻐요. 색깔이 너무 파란색은 예쁜 색깔이지만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싶으면 이 알파라고 해서 투명도를 좀 주면은 좀 더 예쁜 색깔이 나와요. 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금은 제가 하나의 그래프만 그렸지만 한 로우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생존자도 있지만 뭔가 남성의 비율, 남성의 생존자율, 여성의 생존자율 아니면 등급별로 1등급 좌석의 생존자율 그런 것을 한눈에 보고 싶으면 이 한 로우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서브 플롯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돼요. 아까 캔버스 그려주고 그리고 add 서브 플롯이라는 함수를 써서 전체 창을 가로 한 칸 그리고 세로 한 칸으로 쪼갠 다음에 이 그래프를 첫 번째에다가 배열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쇼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하면 어이구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죠. 아까 그 DPS 피규어 사이즈 디폴트라면 굉장히 조그매요.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 18 곱하기 6, 1600 DPS로 하고 피규어 뭐 첫 번째, 세 번째 칸 1, 2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제가 6호를 안 했네요. 2로 세 번째 세 개 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예쁘게 다양한 걸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생존자의 밸류 카운트 그리고 바 그리고 등급별 밸류 카운트 조금 걸리네요 시간이. 이렇게 하면 이제 사망자 생존자를 바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등급별로 역시 3등급이 제일 많죠. 1등급은 한 160명 정도 되고 2등급도 비슷하고 150명 정도 되고 3등급은 한 350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카인드의 호리즌 가로로도 바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좌석 등급 내 나의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좌석 등급 내니까 아까 나이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age 나이 분포도를 보기 위해서는요. age지만 그 해당 클래스 좌석 등급이 1등급인 애들을 보겠다. 2등급, 3등급 그리고 요 차트는 KDA로 이렇게 전기분포 선으로 되어 있는 걸 그리겠다. 그리고 라벨은 age로 하고 타이틀은 이런 식으로 하고 레전드 범주 있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실제 좌석 등급별로 나이 분포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승객별 탑승 위치. 아까 맨 마지막에 있는 컬럼이죠. S 탑승 위치자가 굉장히 많고 CD, CQ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분석을 하겠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래프를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석 등급별 성별 생존자도 볼 수가 있어요. 캔버스 하나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에 서바이브도 한 다음에 여성인 그리고 그 이제 3등급이 아닌 1등급과 2등급 하이 클래스인 사람들을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좌석 등급 내 그
하이 클래스의 여성 생존자 수는 140명 정도 되네요. 142명 정도 되고, 그리고 같이 카피해서 남성을 한번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정도 비슷하네요, 그쵸? 비슷해요. 아니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예, 0이네요. 생존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남성보다 여성의 생존자율이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 타이타닉호는 보통 여성이라든지 어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게 많아서 그것도 데이터셋으로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등급 맨 마지막 가장 이제 저렴한 좌석이죠. 이제 사망자가 더 많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고 자꾸 내려갑니다. 이를 2개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또 로우 클래스, 여성의 로우 클래스, 로우 클래스가 아니죠. 얘는 하이 클래스예요. 하이 클래스, 예, 로우 클래스로 하는데 훨씬 더 앞으로는 이제 배 타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탄다고 하면 1등급으로 타시는 게 이 데이터셋을 이제 로서 검증이 된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 피처 간, 그러니까 컬럼, 인풋 데이터죠. 피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악 검색, 뮤직 랭킹을 했었는데 그 사용자가 들은 플레이 카운트,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수, 멜론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차트 보면 플레이 카운트도 보이고 쉐어하는 카운트랑 그리고 좋아요 누른 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세 개 간의 그 코렐레이션, 상관관계를 보니까 거의 차이도 없고 분포가 비슷해요. 다만 데이터가 플레이 카운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상관관계를 보고 굳이 세 개의 필드를 전부 다 쓸 필요가 없겠다. 나는 플레이 카운트만 써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관관계도 한번 그려보고 만져도 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이제 필드들의 상관관계. 이게 별거 없어요. 막 이렇게 자바나 뭐 파이썬, 스칼라로 상관관계 쓰면은 뭐 자카드, 뭐 디스턴스, 뭐 여러 가지 코렐레이션은 수식을 그대로 코드로 담아와서 짜야 되는데 얘는 데이터 프레임에 담고 이 코렐레 요 함수만 해주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아이고 바로 나와요. 얘는 같은 컬럼이니까 당연히 1로 나와서 얘는 무시하고요. 보통 코렐레이션이 -1, 0, 1인데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유사관계가 많다고 느끼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고 굳이 그렇게 상관관계가 깊지 않은 피처들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본다면 이 서바이브더 에이지, 그러니까 생존자율과 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나마 이 P클래스랑은 조금 관계가 있어요. 마이너스지만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P클래스와 서바이브드가 뭐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설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설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도 하는 거고. 그러면 뭐 코렐레이션하고 아이로케이션에서 뭐 서바이브드, 아이로케이션은 이제 위치를 줘가지고 어떤 컬럼의 코렐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딱딱 필드를 명시할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서바이브드 점 코렐레이션 에이지면 -0.0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스카터 그래프로 보통은 코렐레이션은 스카터 점점점점 찍혀 있는 그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부딪히는데 전혀 이제 따로따로 놀죠.
이런 걸로도 아, 관계가 없구나. 아까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프로도 가시화로도 그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판다스와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까지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의 초보 수준이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발을 담근 수준이라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캐글이나 그런 데 가서 데이터셋 마음에 드는 데이터셋 다운로드도 받고 아나콘다 설치해서 한번 툭딱툭딱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